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인구 변화 대응책을 꺼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올여름 공공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야간 이용자들이 대폭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체계도시 북구에서 오는 28일부터 낙동 독서대전이 펼쳐집니다. 작가와의 북콘서트를 비롯해 책을 주제로 한 체험과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올여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름바다를 즐겼다면 가을에는 풍성한 거리예술축제와 국제대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이 가속화하고 있는 부산은 이른바 노인과 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산시는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규모에 추진해온 인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인구는 329만 명으로 지난해 3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66명으로 최저 수준인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에 달합니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전략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핵심 요인의 임팩트 있는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 대응을 위해서 주요 전략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 핵심 요인인 주거, 교육, 양육, 일자리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모 유지의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였습니다. 시는 난임시술 중단의 경우에도 회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과 출산 때마다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 수당도 도입합니다. 내년부터 부산 청년 문화 패스를 현재 5천 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 포인트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립니다.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문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와 효용성이 높은 정책을 확대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시는 또 고령층의 왕성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ESG 센터와 하하센터를 16곳으로 늘립니다. 부산형 특화 비자 제도를 활용해 지역대학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길이 늘었다고 합니다. 휴가와 방학을 맞았던 지난달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이용객이 찾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납니다. 추위를 너무 타서 겨울을 최고 싫어하는데 올여름에 그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겨울이 괜찮을 것 같고 여름이 최고 힘든 것 같아요. 이 무더위를 피해 실내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 탁 트인 공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까지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원하는 책들을 다양하게 많이 읽을 수 있고 너무 시원하고 쾌적해서 하루 종일 읽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 도서관은 딱딱한 교실이 아닌 놀이터처럼 꾸며져 아이들이 책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어 도서관 나들이가 즐겁습니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집에서 읽을 수 없던 책도 읽을 수 있고 도서관은 일단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집중해서 잘 돼요. 휴가와 방학을 맞았던 지난달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이용자가 찾았습니다. 7월과 8월 부산 지역 51개 공공도서관을 찾은 이용자는 22만 5천여 명으로 직전 달과 비교해 15%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 도서관 이용자는 32%가 증가했습니다.
올해가 가장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고, 그리고 요즘 고물가 시대를 맞아 도서관이 각각 만든 비서지로 큰 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책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도서관이 폭염 속 더위도 피하고 마음의 양식도 쌓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경찰의 집회 장소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퀴어 축제 반대 단체들은 행사를 아예 금지시켜달라며 역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는 경찰이 행사 장소를 제한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습니다. 행사 장소인 대중교통 전용 지구는 총 2개 차로지만 경찰이 차로 1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하라고 집회 제한 통고를 한 건 사실상 집회 금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 퀴어 축제는 지난 2019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2개 차로 모두를 이용해 열려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퀴어 축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했는데 갑자기 올해 교통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1개차로 금지 통고를 내렸던 것이 객관적인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리고 집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다,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다. 뭐 이런 3가지 정도의 요지로. 기독교를 비롯한 퀴어 축제 반대 단체들은 행사를 아예 금지시켜달라며 역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배달 오토바이까지 전면 차단하는 행사는 퀴어 축제가 유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행사 당일 3,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맞불 집회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도로점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들이 도로점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해서 계속 과태료 내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불법으로 도로 점거해서 과태료 내면서 불법으로 노점 행위하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허가 받고 세금 내는 상인들은 배달 오토바이 차단하고 하루 장사하지 마라. 버스까지 1,500대 틀어막고 시민들도 다니지 마라. 우리 이제 집회해야 되니까.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행사 당일 경력을 배치해 단체들의 물리적인 충돌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퀴어 문화 축제는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취지의 성소수자들의 축제로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찬반 여론도 팽팽합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에는 축제를 막으려는 대구시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경찰 간의 초유의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부산 소방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5일 동안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27건, 재산 피해는 955만 원,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발생한 화재가 5.4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화재 건수가 20.6% 감소한 수치입니다.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도 지난해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5건으로 전체 화재의 55.6%를 차지했습니다. 소방은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 대신 국내외 여행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줄어든 걸로 분석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느새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북구에서는 해마다 책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화명동 장미원에서 책을 주제로 한 강연과 공연, 체험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는 2021년 전국 최대 규모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구 단위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구는 책의 도시를 선포했고 매년 독서 관련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맞는 낙동 독서대전이 오는 28일과 29일 화명동 장미원에서 열립니다. 해마다 장소를 옮겨 개최되는 가운데
올해는 공원 산책자의 북마크를 주제로 합니다. 공원이 책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책갈피가 된다는 뜻입니다. 5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가운데 체험과 전시, 강연 등이 진행됩니다. 카피라이터 박웅현 작가와 글쓰기 상담소 은유 작가의 강연을 비롯해 부산과 북구의 의미를 되짚어보거나 공원 이야기를 나누는 야외 북토크도 마련됩니다. 북구와 화명동과 관련이 좀 있으신 분들을 초대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은 했어요.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썼다든지 공원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좀 모시려고 노력했고, 또 생태 해설사와 공원을 산책하고 지역 독립출판사와 함께 나만의 책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책방 홍보와 새마을 문고의 무료 책 나눔 행사, 각종 공연 등을 비롯해 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이 같은 기간 진행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여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름바다를 즐겼다면 가을에는 풍성한 거리예술 축제와 국제대회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다채로운 볼거리로 물들 광안리에서 가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변가에서는 10월 5일과 6일 부산 거리예술축제가 펼쳐집니다. 부산문화재단은 거리예술의 파도를 일으키다라는 슬로건으로 멋진 거리예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개막작 허버트의 꿈을 비롯해 공식 초청작 7편과 공모작 13편 등 총 20편이 광안리 해변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부산문화회관과 경성대, 남구대학가 일대에서 열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해양도시 우리 부산의 매력인 바다를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행사와 연계해서 거리예술의 진수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국내외 초청작 7편과 공모작 13편, 수영구청 K마당 축제와 연계해서 참가작 4편이 바닷가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관광버스 춤에서 시작된 무용작품인 춤성캣과 관객 참여형 코미디 쇼에선 코미디언 김영희 등이 야외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또 국내 공모작의 경우 거리예술의 전문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무용과 서커스, 음악 전통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 작품이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한편 광안리 바닷가에서는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는 패들보드 프로대회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열립니다. 패들보드는 다양한 종류의 보드 위에서 패들을 젓는 수상 스포츠 종목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프로와 아마추어, 16세와 14세 이하 오픈부로 나누어 경기가 열립니다. 다채로운 해양 스포츠와 해양 프로그램으로 광안리 해변을 찾는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입장권 한 장만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시가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는 융복합 전시 컨벤션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가을 축제의 달인 10월, 부산에서도 수십 개의 지자체 행사가 열립니다. 이 중 국제 행사만 10여 개, 부산시가 이들 행사만 묶은 페스티벌 10월을 내놨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부산 락 페스티벌 등 집계력이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관람객 총량을 증대시키고 참여 행사 종사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이끌어내어 페스티벌 10월은 17개 국제 행사를 3종의 통합 입장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체류하며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호텔 숙박형 상품도 내놨습니다. 또 백스코 야외에 거점 공간을 만들어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 행사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뒤늦게 결제 기능이 추가되고 온라인 누리집 검색이 안 되는 등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필드 상황에 대해서는 똑같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대단히 사과를 드리지만 이번 행사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열리며 통합 입장권은 누리집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는 다음 달 6일 금곡도서관에서 희망 나눔 북캠프를 개최합니다. 지역사회의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 동화 구연 등 독서 프로그램을 비롯해 체험 부스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이 마련됩니다.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한국마사회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강서구 장학회에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금은 강서구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 가정 성적 우수 학생과 기술 특기생 등 10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800여 명 학생들에게 3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꾼 작전으로 올해로 74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기념식과 시가행진 등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는데요. 특히 인천시는 평화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제평화도시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주도로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집니다. 성공 확률은 고작 5,000분의 1.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지 13일 만에 한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합니다. 올해로 74주년을 맞은 인천 상륙작전. 인천시는 국제평화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자유, 박애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인천은 참전 용사들이 지켜낸 평화, 자유, 그리고 인류의 정신에 바탕을 둔 번영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세계 도시들과 연대 평화 도시 공동체 성장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거리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시가행진. 참전 용사와 시민 등 3천여 명은 함께 걸으며 인천 상륙작전 영웅들의 희생을 되새깁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면서 일단은 그때 참전하신 용사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발전돼 있고 참 진짜 생각해도 그분들의 노고가 참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치를 예정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참전 국가들을 초청해 대규모 행사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잘못된 사진을 참조해 오류 논란이 일었던 맥아더 장군 동상의 부조물도 새로 제작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한편 당시 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사전에 벌어졌던 포격 사건으로 현재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송효창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5일 전인 1950년 9월 10일 인천 월미도에는 수많은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곳곳이 화염에 쌓이며 주민들은 한순간에 터전을 잃었습니다. 한꺼번에 4대가 뜨는데 그 날개 하나씩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이니까 2개. 그러니까 4대니까 8개 폭탄을 달아갔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쏟았는데 이제 저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오다가 월미산이 높으니까 다시 빠꾸를 해서 월미도 주민을 벗어 때린 거예요. 당시 미군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지역으로 월미도를 꼽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원주민들은 민간인 면제 규범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주민들은 다시 월미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군사기지로 변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다 국방부에 넘겼고 지금은 인천시가 사들여 월미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은 고향 땅을 돌려달라며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국방부는 물론 인천시 역시 토지대장 등을 들먹이며 여전히 힘들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원주민들과 유족들은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우리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한 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억울함은 풀어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야, 나는. 나는 그게 억울해요. 딴 게 억울해. 소외감을 느끼는 거. 눈앞에 고향 땅을 두고도 돌아가지 못하는 지금. 원주민들은 74년째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하자마자 이제 2, 3일 정도 젓가락질이 안 돼서 그때 내가 이거 왜 했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 이겨내고 몇 번 하다 보니까 또 재밌게 즐기게 되고 있습니다. 클라이밍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볼더링하고 그다음 스피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리드라고 하는 건데 리드 같은 경우에는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2인 1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원래 시골 출신이라 산에 다니는 거 좋아해서 완벽하는 거 이제 보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죠. 밖에 나와서 동료들하고 뭐 좋은 공기 쐬면서 또 이제 이게 하드한 운동이다 보니까 또 운동도 많이 되고 이게 그레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난이도가. 그러면 또 한 난이도 끝나면 또 센 난이도에 가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뭐 홀드도 다양한데 이제 세면은 센 데는 또 홀드가 또 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홀드 저 홀드 잡으면서 센 그레이드를 이제 완성했을 적에 그 스릴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워킹하면서 그 인수봉 이런 데 있잖아요. 선인봉 이런 데 보면은 막 바위에 매달려 있잖아요, 사람들. 아, 저게 암벽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경쟁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뭐 이런 거. 나도 저 사람 잘 가네. 나도 좀 더 연습해서 잘 가야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도 안 들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스포츠 중에 돈도 그닥 안 들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성취감 그리고 이제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